나이스 클릭! 좋습니다. 김평풍 씨, 오늘의 상품 KPF입니다. 네, 자 오늘도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바로 우리 상품 이름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어떤 회사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KPF는 파스너라는 제품을 주력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파스, 붙이는 파스. 그거 아니고요. 파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네. 볼트너트, 네. 볼트너트를 합해서 이제 파스너라고 하는데 아. 볼트너트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네. 다만 그 볼트너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한 그 볼트너트가 아니고요. 그럼요. 특수 볼트너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리를 연결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막 주먹만한 뭐 그렇죠. 볼트너트가 크죠. 있잖아요. 예. 커요. 그런 것들. 네. 아니면 이런 불도저 같은 것들 이렇게 뭐 기구 같은 걸 꼽는데 이음새들 있지 않습니까? 상업용이네, 완전히. 예, 그런 거 아니면 이런 이제 석유화 공장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음새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쪼는 볼트너트.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풍력 발전 블레이드랑 터빈이랑 연결할 때 거기 쏘이는 볼트너트.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것만 네. 단순히 이 이야기만 들어도 아 저거 기술력 높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단순할 것 같지만 사실 잘못 만들면은 끝나는 교량이 거죠. 무너지고 이렇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잘 정교하게 또 만들어야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볼트너트라고 해서 마진이 남지가 않는 게 아니라요. 네. 그만큼 특수 볼트너트다 보니까 이게 마진율도 높고 기술 장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어쨌든 뭐 특수라고는 하지만 네. 볼트 너트잖아요. 끼끼 그 만든 게 어려울까? 경쟁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있고 네. 특히 중국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따라왔거든요. 강적인데요. 맞죠. 예.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은 기술도 기술력인데 가격 경쟁률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최근에는 그 파트너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이 좀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이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걸로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선진국들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아, 미국은 그렇다 치는데 유럽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유럽도 얼마 전에 원자재법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상품을 수입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 파스너, 그러니까 중국산 파스너에 반덤핑 관세로 물을 버렸어요. 아, 그럼 뭐 구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 제품을 걷어내겠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너가 지금 만약 기술력이 중국이 월등했다. 그러면 비싼 돈을 주더라도 중국가 사야죠. 샀겠죠. 네, 사야죠.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랑 중국이 비슷합니다. 근데 가격적인 부분이 반덤핑을 매겼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랑 가격 격차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혜가 되는 거죠. 어쨌든 필요하니까 사기는 사야 된다. 그렇죠. 라는 그러면 관점이군요. 지금까지는 중국 걸 샀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제품을 살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 KPF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네.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싸게 많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유럽발 이번에 이 중국산 파스너 반덤핑은 굉장한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파스너가 각각의 상품 자체가 이슈를 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어떤 건가요? 풍력, 친환경에 이슈가 붙죠. 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저기가 중장비 이런 데는 조선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배에도 많이 볼트너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철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네. 조선업황에도 수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월이면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아, 네옴시티. 그렇죠. 아. 네옴시티 수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런. 그 이슈가 여러 가지라 묻을 수 있다는 것도 이 파스너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트너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파스너였고요. 그럼 이 KPF 자회사들, 이 자식들이 좋은 자식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 주목하는 회사는 두 회사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이제 TMC랑 TMC. 그 다음에 SBB테크. SBBT. 예, 요 밑에 요 회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뭐 TMC부터 보시면 네, 뭐 하는 데입니까? 네, 요거는 이제 조선 그러니까 선박용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여기 또 볼트너트가 아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전선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네. 여러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조선이 전기 기자재들이 굉장히 전기적인 설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하이테크죠, 나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 안에 케이블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유율이 네. 예, 선박용 케이블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 국내 1위 아닙니다. 네, 세계 1위. 예. 근데 보시면 점유율이 50%입니다. 그럼 거의 다 해요.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 만약에 조선이 많이 발주가 될수록 네. 그러니까 신규 수주가 많이 될수록 당연히 실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고객님들 보시겠지만 요즘 조선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네. 현대비포도 저희가 그때 그렇죠. 소개시켜 드렸던 예. 것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업황이 좋아지고 수주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TMC의 수주 역시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요즘에 좀 주목받는 건 네. 지금까지 해양 시추가 미국이나 유럽은 규제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환경오염 때문에. 네. 근데 요즘에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러시아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해양 시추도 다시 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해양 플랜트까지도 그쵸. 수혜가 될 수 있고 아. 이건 역시도 선박용 케이블 자체가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런 회사였군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자회사 이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SBB 테크네요. 네, SBB 테크인데요. 저희가 앞서 쇼츠에서 설명드릴 거 200조 시장 이야기했습니까? 그거죠. 예, 이게 그 200조 시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서비스업 로봇의 시장 성장성이 2024년까지 전 세계 200조 시장으로 커진답니다. 이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예. 거기에 어쨌든 몸을 담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예. 지금 SBB 테크 같은 경우는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감속기 같은 경우는 로봇 관절마다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밀하게 관절을 제어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특히 감속기 같은 경우는 전체 부품들 중에서 가장 단가가 높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성도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네. 그거를 지금 만드는 회사고 특히 SBB 테크 같은 경우는 10월에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상장에 따른 또 지분법 모멘텀. 이해 아. 이것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 로봇 여기에서 이렇게 교차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두 가지 자회사 다 포함해서 좋아요. 뭐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숫자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항상 여기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다 좋게 나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보다 그 어떤 종목보다 실적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쇼츠 때 뻥 터진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작년까지는 영업이익이 없었어요. 제가 마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뭐 글로벌적으로 락다운 또 영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쵸. 그걸 이제 제품 가격에 전가를 못했어요. 원가를 판가에 전가를 못하면서 실적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제품 가격 원가 오른 게 판가에 전가를 했어요. 그 가격을 제대로 맞습니다 이제 찍히는군요. 네, 그리고 아까도 있지만 작년보다는 이제 이 락다운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지금 공장들이라든지 건설 현장들이 지금 다시 돌아가면서 네. 매출까지도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아하.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뭐 지금 실적과 관련된 부분 모멘텀 너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하늘을 찌르는 거고요. 마진과 관련해서 수직 상승을 네. 한다는 근거를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평풍 씨 KPF 사야 돼요. 얼마에 살까요? 네, 시장 좋은 종목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발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고요. 8,000원에서 9,000원 요 사이에서는 눌림목을 줄 때 한 3번 정도 천천히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얼마나 잡아야 돼요? 네, 1차 목표가는 10,000원, 2차 목표가는 지금 내년 실적 기준으로 PR 한 15배 정도? 예, 뭐 제가 보기 결코 뭐 그렇게 높은 PR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 정도 가격대가 제시되는 한 13,000원까지는 충분히 목표가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즘 또 미국에서 워낙에 말을 세게 해가지고 힘듭니다, 시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불안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손절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어쨌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흔들리면 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 나가는 조선. 이거 살라고 배 관련된 종목들 보십니까? 또 로봇 같은 거 보려고 또 로봇 뒤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다 가져가세요. 김평풍 씨, KPF 집중입니다.